(2023년) 솔로몬 스페인을 가다 그라나다 편. 마드리드와 톨레도를 지나면서 어느덧 세 번째 에피소드인 그라나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광경은 놀랍게도 올리브 밭인데요. 스페인에게 올리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세계 5대 건강 음식으로 분류되는 올리브는 스페인의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스페인에만 300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있을 정도랍니다. 당연히 올리브 오일에도 진심이겠죠. 그치만 최근 급싱한 가뭄으로 올리브 농가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잘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술이 함께하는 게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다니는 곳마다 음악과 미술이 우리를 따라다녔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그라나다 대성당인데요. 마찬가지로 음악이 흘러나오죠.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에 즉석으로 흥겨운 노래를 부르기도 한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신나잖아요. 이제 그라나다의 곳 아람브라 궁전으로 가볼까요? 아람브라 궁전은 기하학적인 예술성을 가진 건축물들이 정말 많답니다. 이곳을 지나 들어가면 사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아람브라 궁전이란, 아람브라는 아랍어로 붉은 성을 뜻하는데 햇빛으로 인해 붉게 빛나는 성벽에서 유래되었답니다. 궁전과 성곽의 융합을 보여주며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했던 모어인들이 그라나다에 지은 궁전이랍니다. 아람브라 궁전은 총 4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제일 규모가 크고 멋진 문이 바로 여기 보이는 정의의 대문이랍니다. 아람브라를 상징하는 제일 중요한 문이기도 하지요. 이슬람 시대의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판결이 이 문 안의 방에서 열렸기 때문에 심판의 문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제 아람브라 궁전을 차례대로 돌아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오렌지와 작은 연못이 있어서 추억을 남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곳은 국왕을 아련하기 위해 대기하던 메수아르 궁이랍니다. 아람브라에서 가장 오래된 궁으로 이곳에서 술탄이 직접 행정업무도 보고 법을 집행하기도 했답니다. 이곳의 벽 장식을 보면 조금 특이하죠? 이게 바로 이슬람을 상징하는 아라베스크 형식의 무늬들이랍니다. 다소 생소하죠? 이슬람에서는 신이 만든 형상을 인간이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겼고 직선과 둥근 무늬들을 교묘하게 배열해서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이런 점은 서양 미술과 완전 달랐어요. 저희는 공부도 좋지만 힐링하러 왔잖아요. 그러니 이런 무늬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 봅시다. 아치형 창너머로 알바의 신 지구가 한눈에 보이죠?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살았던 알바의 신 지구. 메수아르방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람브라의 또 다른 궁인 코마레스 궁으로 가는 길이 보인답니다. 여기 보면 작은 분수가 있죠? 술탄의 백성들에게 강연을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랍니다. 근데 이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강연을 듣는 모습은 상상이 안 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슬람을 상징하는 아라베스크 양식, 실제로 보면 이들의 예술성이 입이 자동으로 버려질 거예요. 자, 이제 아람브라의 핵심 장소인 코마레스 궁에 들어왔어요. 그곳에 있는 아라야네스 중정. 연문 양쪽에 심어진 꽃나무들 보이죠? 이 꽃나무들의 이름이 아라야네라서 이름이 그렇게 불린답니다. 물 위에 건물에 비쳐서 완벽한 대칭을 이루니 진귀한 광경. 정말 멋있었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의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이 분수의 물은 여기로부터 6km 떨어진 시에라네 바다 산맥에서 불어왔다고 하네요. 아참, 궁전을 돌아다니다 보니 곳곳에 우물이나 분수가 자주 보이죠? 스페인은 항상 고온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물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전기가 없던 시절 높은 언덕에 물을 끌어 사용한 아랍인들의 지혜는 정말 놀라웠답니다. 아라야네스 연못을 보고 뒤를 돌면 왕의 정치외교가 이뤄졌던 대사의 방이 있답니다. 와, 이곳은 들어가기가 아까울 정도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전장과 벽면에 매료되기는 처음이었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보이는 이곳은 우주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해요. 사람이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극도의 세심함을 보여준 아람브라 궁전. 이제 방을 돌고 나오면 마지막에 작은 광장 같은 곳이 나옵니다. 바로 사자의 중정이라는 곳이에요.
이곳 중앙을 보면 사자들 보이죠? 이 사자들은 유대인 12부족의 대표들이 선물한 물시계로 원래는 정시마다 한 마리씩 물을 뿜어서 시간을 알려줬다고 해요. 훗날 기독교인들이 작동 원리가 궁금해서 분해하는 바람에 이 광경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슬람의 건축 예술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갈까요? 이번에는 알카사바 성을 가볼 거예요. 아람브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체인 알카사바는 이전에 잠깐 등장했던 알바이신 지구를 한눈에 보여준답니다. 가볼까요? 그 중에서도 저기 멀리 보이는 또 다른 망루, 벨라탑을 가봅시다. 계단을 조금, 아니 많이 올라가다 보면 그라나다의 풍경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살았던 알바이신 지구,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규모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총을 이용해서 그라나다의 관계 시스템을 조절했다고 해요. 그라나다는 언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농업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가 2월인데도 엄청 더웠어요. 아마 여름에 가면 얼마 못 입고 바로 데려와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헤네랄리페로 가볼까요? 이곳은 왕가의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쉽게 말해서 배울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추억을 만들기 바쁘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힐링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터널샷은 꼭 남깁시다. 이곳이 바로 헤네랄리페의 핵심 장소예요. 수로의 안뜰이라 불리는 이곳은 양쪽에서 분출하는 분수가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게 특징이랍니다. 근데 서 있는 상태에서 분수를 봐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서로 보는 여행을 통해 소통하며 힐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답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서 끝!